폭락이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. 간땡이가 크신 분이시고요. 저는 지역을 벗어나는 건 지금 위험하다. 어떤 수요가 그러니까 좋은 지역을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. 내가 방 하나짜리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마포를 고수하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자꾸 서대문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건 난 별로 안 좋다. 앞에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서대문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나는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면 돼.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. 제일 좋은 아파트는 우리가 뭐 아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죠? 보면 쫙 나와 있거든요, 순위가. 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. 신축이 들어오지 않는 한. 신축이 들어오면 바뀌겠죠. 근데 거의 변하지 않을 거다. 1, 2, 3, 4, 5, 6 순위가 있는데 지금 뭐 지역도 그렇잖아요. 반포, 뭐 압구정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게 바뀌겠어요? 거의 안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아파트는 저는 괜찮다. 아니면 마포에 그냥 조그만 걸 사든지 아니면 구축 같은 거. 마포 구축이 15억 하다가 마포 신축이 25억 가면서 다 20억 지금 찍어버렸거든요. 우리 갔을 때 봤던 용강 내미안인가? 그 20억 다 올라버렸어. 그러니까 구축에 20년 된데도 다 20억이 넘어버렸잖아요. 그 신축이 오르면서. 그래서 주거선호지역은 어차피 갭 메우기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안 그런 지역들은 못한단 말이에요. 저희 또 마곡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마곡 분들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7단지만 지금 회복하고 나머지 회복 못하고 있어요. 아직도. 따라가지 않을까요, 이제?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늦다니까요. 그게 그죠.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데 회복되는 속도로 그죠. 회복되고 이러는 거는 거기 가장 대장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산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 대부분 신축일 거예요. 그죠? 역세권이고 뭐 이런 데들을 사시는 게 좋다. 그래서 그 패턴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. 그런 거를 좀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막 갑자기 서울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사는 거는 우리가 집을 사면 10년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. 10년 동안 이 아파트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2040년까지 본다 그러면 정말 버틸 수 있는 아파트가 정말 서울에서도 정말 좋은 아파트 아니고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. 그런 것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옛날에는 면으로 그냥 투자를 하거나 선으로 투자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점을 찍어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. 그러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억 넘은 지역들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. 국평이 거의 뭐 마포는 이제 훌쩍 넘었고요. 마포, 광진, 동작, 성동, 양천 뭐 이런 지역들이잖아요. 그리고 강남 4구하고 용산 치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. 서울이 한 40%예요. 그러니까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근데 경기도로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건 선이에요. 거의. 분당 뭐 그러니까 라인. 소위 GTX 라인 뭐 아니면 신분당선 라인 이런 쪽이거든요. 최근에 잘 모르겠지만 과천도 많이 오르고 분당도 괜찮은데요. 또 하나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수지예요. 용인 수지. 여기 다 그냥 성북역 이런 쪽으로 그죠? 있는 그 신분당선 라인에다가 또는 뭐 소위 이야기해서 반도체 라인 그죠? 이런 쪽이거든요. 그 라인만 오르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지방은 뭡니까? 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점선면 전략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점선면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벗어나는 거는 물론 뭐 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집을 샀으면 그래도 뭐 남들만큼 오르는 걸 바라실 건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아마 향후 5년은 그런 패턴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. 규제를 하면 똘똘한 채인데 외곽도 퍼지겠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퍼질까? 계속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가 대부분 대출 규제일 건데 외곽에 돈을 빌리는 걸 막고 지금 정책 자금도 막으면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시대에 가능할까? 야, 4억을 3억 2천만 빌려주면 못 삽니다. 진짜 외곽에 계신 분들은. 마포는 상관없어요. 몇천 안 빌려준다고 그 집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노도강은 8천을 안 빌려준다?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? 저는 살기 힘들다고 봐요. 지금 수도권이 아니고요. 전국을 다 묶어버렸어요. 그 정책대출 같은 경우는. 잘 보셔야 돼요. 정책대출은 지금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버렸어요. 제 동생이 그래서 욕합니다. 그러니까요. 신생아 특례가 한도가 엄청 줄어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, 그러니까 이런 정책대출은 우리가 소득 그 집값이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. 6억 이하만 살 수 있거든요. 지금 6억 이하가 오른 데가 없거든요. 대부분 다 마포, 성동 이런 데가 올랐잖아요. 이제 강서구도 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6억 이하의 대출을 줄여가지고 집값을 잡겠다. 이거 아무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. 안 맞아요.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많아요. 폭락이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. 재모시, 한모시, 이모시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책 대출을 줄여야 된대.
이 소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는지 금융위원회도 정말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줄여버린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소득 때문에 줄인 것 같아요. 에너지를 정책 자금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쪽으로 넘기려고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예, 그걸 팍 줄여버렸어요. 그러면 외곽은 못 사요, 사람들이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이거는 주거복지거든요. 어느 나라나 정책 대출은 있어요. 우리나라가 정책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 전혀 아니에요.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. 외국에는 퇴직한 군인, 미국 이야기, 퇴직한 군인이나 지금 현직에 있는 군인들은 1%만 내면 99%를 빌려줘요.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,000만 원만 있으면 9억 9천을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런 정책 대출이 있어요. 베테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출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금 LTV로 해가지고 뭐 70% 겨우 80% 빌려주면서 외국에는 80% 빌려주는 게 기본이에요. 그냥 여러분이 모기지를 내가 한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대략 8억은 빌려줘요. 외국에는. 물론 이제 소득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, 그죠? 직장인. 근데 뭐 미국 애들이 직장이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?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. You fire. 그러니까 you fire 하면 나가는데 그게 무슨 그게 직장이 안정적인 게 있어요. 우리는 못 자르잖아요. 우리는 직원을 자를 수가 없고 미국은 언제든지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? 그냥 뭐 직장이 있고 얘가 그동안 논 기간이 별로 없이 그냥 잘 직장 생활을 해왔다. 뭐 중간에 한두 달 빠진 거야. 뭐 그렇죠. 그래서 그 정도 직원이면 일본에도 1% 모기지가 있어요. 이건 정책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줘요. 그런 모기지를 해주는 그 대출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80%는 빌려줘요. 근데 그리고 생애 최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해주고 그런 제도가 외국에는 잘 있어요. 우리만큼은 대출을 안 해주는 나라가 없다니까요. 그런데도 뭐 자꾸 이렇게 대출을 쪼이고. 세 분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. 아, 이재명은 진짜 다르다. 진짜 아주 시적절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.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던데. 그러니까 종교네, 완전히. 아류죠. 이게 저 보여드리면 이게 예전에 12, 16 대책 나왔던 아류잖아요. 보시면. 예. 이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건데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아류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알겠죠. 아는데 이건 뭐 신박한 건 아니고요. 예,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게 풍선 효과를 계속 일으켰잖아요.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수도권 전체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그 다음 옆에다 뭐 써놨어요? 규제 지역이라고 써놨잖아요.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. 네. 지방도 묶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방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. 투기과일지구라든지 이런 거 그죠? 해서 조정. 예, 하겠다.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 해서 하겠다. 그래서 아마 뭐 세종시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뭐 조금씩 움직이면 지방도 묻겠죠. 그러면서 이 적용하는 거를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규제 지역 같은 거는 많이 늘릴 거예요. 당연히. 늘리는데 일단 이제 강한 충격을 주면서 제가 볼 땐 시간을 벌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그 무슨 인수위 준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. 바로 그냥 취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값은 막 폭등하고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죠. 그래서 야 시장에 한 번에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거 뭐야? 이러면 대출인데요.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? 완전히 다 잡읍시다. 아니면 풍선 효과 있으니까 위험하다. 뭐 이렇게 했겠죠. 옆에서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시간을 한두 달 벌고 그 다음에 종합대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. 그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돼야 되겠죠.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. 5년 동안 오를 거예요.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떨어질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계속 저희가 뭐 아마 후랭이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. 뭐 그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느냐 저처럼 아니고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거든요. 이게 뭐 중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네. 5년 동안 계속 오를 거고요. 지금 뭐 오르는 게 사실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. 0%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막 그 2021년처럼 막 20%씩 오르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란 같은 건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꾸준히 오를 건데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니까요. 그런 패턴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. 물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내 집 마련 이야기하는 거지, 그죠?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한 채 더 사고 두 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
간땡이가 크신 분이시고요. 예, 그렇게 하실 지금 시점은 아니고 똘똘한 채로 계속 뭐 갈아타시고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마포나 성동 쪽으로 갈아타시는 분은 좀 유리한 시점이 온 거잖아요. 일단 멈췄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뭐 가격은 안 떨어뜨리겠지만 매물은 나오거든요. 이제 계좌도 주고 그리고 잘 이야기하면 깎아줄 수도 있고 그죠?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갈아타시는 분들은 12억, 15억짜리 아파트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. 팔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데도 좋은 조건은 될 수 있으니까요. 저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현장도 계속 가보고 앉아가지고 기자들 쓰는 것만 자꾸 주의 깊게 보시지 마시고요. 기자분들은 요즘은 이게 너무 젊은 분들이 너무 많고요. 부동산 잘 모르고 이렇게 사회부에 있다 갑자기 오시고 이래요. 그래서 저는 뭐 기자분들하고 하도 많이 통화를 하니까요. 그래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부동산에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이 많이 쓰거든요. 그리고 또 기사도 또 어떻게 써야 됩니까? 과격하게 써야지 보거든요. 클릭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쓰고 오르면 또 폭등하는 것처럼 쓰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게 매물 중심으로 그죠.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. 현장에 가보고 매물이 없고 찾는 사람이 7월보다는 8월이 좀 늘었다. 이러면 좀 불안한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9월 때가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거래가 하나씩 되는 것 같아요. 이러면 사셔야 되거든요. 무조건.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달에 또 예. 다른 이슈로 예. 같이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시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